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김현사입니다. 김현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워밍업 없이 시작해가지고 죄송해요. 뭐 스크립트가 있어요. 막 장단을 맞춰주는지. 아니 막 인트로도 안 알려줘. 저희가 손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네.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야죠. 뭐. 준비한 게 없어. 그렇구나. 네,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손님 변호사님 온 것도 되게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 좋은 소식 또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감동. 사연이 들어와서 이게 두 번째 저희가 받는 사연이에요. 저희가 8화에서 호구되지 않고 알바하기라는 편으로 그 알바생을 위한 노동법 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본인이 그냥 사연을 갖다 보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럼요. 만드신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나 오, 진짜 해야 돼요. 진짜요? 그럼요. 제대로 하시네. 그러면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캐변 11에서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한 20살 김호쾌입니다. 알바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호케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편의점 알바는 원래 법적으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그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원래 최저임금 안 줘. 근데 우리는 원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데라서 그냥 수습 기간은 없는 걸로 하고 대신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니까 자, 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한 5일 정도만 받자. 우리 계약서상 근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일 시간 어때? 괜찮지? 편의점 알바가 5일이나 교육해야 할 만큼 복잡한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5일간 편의점에서 나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육 시간도 당연히 유급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호케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교육이잖아 교육. 정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지난 5일은 당연히 무급이지. 아니 그걸 꼭 계약서에 써야 하나? 호케씨 알바 처음이라더니 너무 모른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릴까요? 저 후구된 건가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굉장히 저희 손변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전직 연기자세요? 아니 사장 녹음하신 거 아니었어요? 사장 아니었어? 너무 잘하신다. 깜짝 놀랐네. 대충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분이고 계약서 작성은 무리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습 기간은 없는 대신에 5일간 근로 계약을 개시하기 전에 그 개시일 이전에 5일간 무급으로 교육을 지금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무급이 맞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맞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8화에서 알바생을 위한 노동법을 사실 다루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8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연을 다루려면 그때 다뤘던 내용 조금 간단하게만 네. 편의점 알바는 보통 직접 계약한 직접 고용이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종사한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이자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세 번째 잠깐 알았어. 잠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읽는 거 아니야?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되게 말이 어렵게 써있는데 세 가지인 거예요. 처음엔 뭐냐면은 이건 누가 딴 사람을 통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 여기 사장님이 나를 직접 고용한 직접 고용이다. 그렇죠. 우리가 8화에서 잠깐 얘기 나눴지만 고용의 형태가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직접 고용은 나를 이제 그 근무를 시키시는 사장님이랑 내가 직접 계약하는 거고, 간접 고용은 그 내가 계약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그 회사가 약간 파견을 어느 사업장으로 보내는 약간 그런 걸 간접 고용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 네. 이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적용되는 법조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직접 고용이고, 두 번째. 아까 그쵸, 단시간 근로. 너무 말이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종사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 그냥 40시간보다 짧게 근로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일주일에 이게 근로기준법상 그 보통 근로라 하면 하루에 그 8시간, 하루에 8시간, 그래서 일주에 5일 근무하시면 40시간을 이제 기본 소정 근로로 보통 보고요. 이것보다 좀 짧게 근로하시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이 표현이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대로 따왔던 기억이 있나요? 그러네요. 이 법 법은 자체에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쉽게 풀어주잖아요.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역시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 그러니까 계약직이죠. 계약직. 어떤 우리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만 일하자라고 약속한 그런 계약 형태를 기간제 근로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르바이트 할 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 써요? 아, 그럼요. 써야죠. 사실 이 사연하고 조금 무관한 거긴 한데 이분은 다행히 근로계약서를 쓰셨다고 해요. 근데 네. 8화도 저희 8화 쾌변에서 8화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구글에다가 아니면 초록창에다가 표준 근로계약서를 치시면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근로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언제부터까지는 적었는데 끝이 없다. 그거는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거기에 따르면. 근데 다만 이제 그 계약상의 어떤 뭐 해고 사유가 있다거나 하면은 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요약하자면 편의점 알바는 직접 고용이자 단시간 근로이자 기간제 근로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적용을 받는 법률은 우리가 흔히 노동법이라고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저임금법, 이런 법률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 문제되는 건 지금 우리 교육 받으면서 무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 시급도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8화에서도 물론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서는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수습기간, 수습을 하고 있는 중에는 그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그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최저임금의 90%인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거든요. 여기에 90%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시급 7,731원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사장님 말씀은 이제 이렇게 교육이니까 무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연 이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최저임금법에서 말한 것처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그 사장님이 말하는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무급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급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90% 올해 기준으로 시급 7,731원까지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해서 알바 계약을 체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최저시급의 90% 감축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 체결하신 경우라면 그 최저임금 감액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간에도 당연히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그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고 감액이 불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사연자님이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법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사장님하고 합의한 게 돼버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업주랑 협의를 한 경우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절대 바꿀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사장님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그 사업장 규모랑 이 최저임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네, 전혀 그죠? 관련이 없어요. 최저임 이게 그 5인 변호사님께서 미만 뭐. 맞아요. 손님 변호사님께서 그 사업장 규모를 왜 말씀해 주셨냐고 하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그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하고 5명보다 적은 좀 영세한 사업장하고 조금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1명 고용했든 2명 고용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아무리 영세하시더라도 사장님께 요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게 네. 이 사연자님 얘기를 보면 우리 계약서상 근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일 시간 괜찮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지금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쵸. 지금 현재 사연을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계약기간 아닐 때 나갔으니까 이것도 돈 못 받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하신 게 당연히 되는 거고 뭐 엄밀히 따지면 그 기간 동안 계약 없이 하신 거죠.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신 건데 근데 그 부분은 5일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돈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처리를 이제 이런 임금체불 관련된 거 처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저희 킴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스크립트 잘 있네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소에서 국번 없이 1350 아니면은 뭐 근로감독관의 지방노동청에서 이제 진정 제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진정 제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근로계약서고 두 번째가 요새는 현금 받으시는 경우는 특히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시면 더더욱 없을 텐데 통장 사본 돈이 얼마큼 들어왔냐 그리고 여기처럼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 전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추가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은 꼭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근로 개시일 이전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에 나가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언제 몇 시까지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사장님과의 카톡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편의점에 그래서 가셨으면은 현장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해요. 뭐 셀카 같은 거 이렇게 찍으신다고 사장님 안 볼 때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옷 입고 교육받았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은 훨씬 좋죠. 그리고 본인 업무 일지 같은 거를 따로 써놓으셔도 맞아요. 그런 것도 대체로 아주 그게 허위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 인정을 해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지가 저희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시기 전에 이미 교육을 마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진 찍거나 근무일지를 미처 못 쓰셨을 텐데 사장님하고 주고받으신 카톡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언제 나와라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알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장님한테 요구를 해보겠죠. 나 이거 정당한 임금인 것 같은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장이 안 줘.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후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장님이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보면서 그러세요? 나 사장이 아니야. 나 언제나 근로자였다고. 근데 그런 게 일하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가 해고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알바의 해고에 관해서는 조금 법이 보호가 좀 약한 부분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호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상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을 일하셨으면 사장님께서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면 이제 30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고가 되는 건데 만약에 30일 전에 예고를 주지 않고
너 뭐 일주일 후에 나오지 마, 아니면 내일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 30일분, 원래 예고 기간이잖아요. 그 30일분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계약 일자가 30일보다 적게 남은 상태에서 뭐 해고가 되셨다면, 예를 들어 뭐 일주일 남았는데 미리 해고당했다 하면 그 일주일분에 대해서만 이제 또 계산을 해가지고 비율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조금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일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을 하신 경우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30일 전 예고를 안 했을 때만 이런 그 해고 예고 수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아직 3개월 이상 근무하기 전이야,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3개월 이상 일을 하긴 했는데 사장님이 30일 전에 충분히 예고를 해줬어. 예고를 해주고 내가 30일 뒤에 잘렸다. 그러면 이거 그 혹시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라는 개념이 있다던데 나는 해고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당한 권리 행사잖아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거.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해고를 당한 부당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근로기준법에 현재는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규직이신 경우에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해고 처분을 무효화시켜주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근데 알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나와요.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당해고 신청에 대한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5명 미만인 그 상시 고용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편의점 알바는 아마 5명보다는 미만이실 것 같아서 그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조금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차원에서는 조금 보호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한번 사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습 기간에 뭐 90% 감봉하는 거 뭐 이것도 1년 이상 근로 계약할 때만 적용되는 거라고 하고, 또 이게 교육기간에 아무리 그 우리가 1년 이상 계약 체결했다고 해도 그러면 90%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달라라고 말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주시면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보다는 이제 해고의 위험 때문에 조금 이제 근로를 하시다가 이제 그 일을 해고를 당해도 조금 무방하다, 혹은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간다 하면은 이제 그때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만약에 최저임금을 그 전에 교육기간 동안 안 줬으면 그 진정에 따라서 최저임금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쵸. 진정을 통해서 어쨌든 구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조금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손님 변호사님 오신 김에 저희가 또 다음 편에서 또 다룰 주제가 또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명예훼손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위언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